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질문 다락방의 수학 멘토 과학 멘토입니다. 이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저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물론 주제는 가정의 달과는 조금 관련이 없지만요. 네, 이번 달에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는 느낌으로 5월의 주제는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주제 방식이 질문을 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점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이 저번 달은 선거였죠. 네. 이거에 대해서 관련 있는 질문을 생각하는 거였는데 네. 이번엔 좀 더 제가 항상 말했듯이 이제 구체적인 질문,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 푸는 것처럼 그런 질문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 달은 그 컨셉에 맞추어서 이제 저희가 키워드를 제시하면 여러분이 그 단어들이 들어가도록 이제 관련된 문제를 만들어 보는 방향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5월 달에 키워드를 제시해주고 그 키워드 주제와 관련된 질문, 문제들을 자기가 직접 구성해보는 느낌으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과학은 또 혹시 어떻게 바뀌었나요? 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이 이렇게 질문의 방향보다는 문제 방향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과학 게시판에 이번 달에 올라가게 되는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와 관련된 수학 관련 질문이든 과학 관련 질문이든 모든 종류의 질문을 함께 게시를 하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저번 달의 경우에는 재난에 관련된 수학적 내용, 네, 그렇죠. 이런 것도 질문을 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과학 5월의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스트 질문 다락방. 이번 과학 주제는요, 바로 누리호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누리호 하면은 어떤 키워드가 먼저 떠오르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나노호라는 키워드가 먼저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언제적 2013년인가 그때쯤에 나노호라는 인공위성 발사체를 우리나라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슈도 굉장히 대한민국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노호가 아니고 누리호로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된 거죠. 이 누리호와 나노호의 차이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름 말고 혹시 뭔가 다른 게 있을까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기술을 빌려서 나노호 인공위성 발사체를 준비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이번 누리호 2021년에 준비를 하게 된 누리호는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준비를 하게 된 발사체라는 점에서 크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1년 10월경에 아마 누리호 첫 번째 발사 시도를 했었지만 안타깝게도 몇 가지 이슈로 인해 실패를 거두고 말았죠. 하지만 우리가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성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재정비해서 이번 올 6월 다시 이 두 번째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이스트 질문 다락방. 그러면은 이렇게 누리호가 발사 준비 작업을 마치고 발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궤도에 진입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륙을 하고 나면은 이 누리호를 구성하고 있는 3단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1단 분리, 2단 분리, 그리고 위성 모사체라고 해서 마지막 분리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분리 작업이 이루어지는 순간 이 누리호는 고도 700km 상공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이 궤도에 진입하는 순간 누리호의 초속은 7.6km/s, 초속 7.6km를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작년 10월 첫 번째 발사 시도 때는 이 초속에 1km 부족해서 궤도 진입 안정화에 실패했죠. 하지만 올 6월 이 점을 보완하여 궤도 진입 이후 안정화까지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제 우주선 구조 자체가 복잡하다 보니까 우주선은 하나의 골드바르 장치로도 비유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선이 발사되는 순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궤도 진입 과정 전체적으로 우리가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보안 작업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한 번쯤은 골드바르 장치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이 하나의 우주선 기계 장치라고 비유를 할 수 있는 것이 각 스텝별로 하나라도 실패하는 지점이 있다면은 그 이후 작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 우주선 어려움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한 번쯤은 장난삼아 재미로 골드바르 장치를 구성해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걸 직접 해보다 보면 각 단계별로 모든 단계를 온전히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누리호가
고도 700km 상공에서 7.6km/s의 속력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부터 이제 이 누디호를 왜 이런 식으로 3단 구성을 하게 되었는지 등등 다양한 질문들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디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한번 찾아보시고 관련된 질문, 수학 질문이든 과학 질문이든 상관없으니까요. 수학, 과학 질문 또는 우리가 이런 누디호를 조금 더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를 더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 같은 것도 모든 범위에 걸쳐서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자, 과학 멘토의 이제 프리뷰 설명 모두 잘 들었나요? 그럼 이제 수학 프리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엔 이번 달엔 이전과 같이 주제를 하나 던져주고 이와 관련된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문제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다른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에는 이제 키워드를 여러분께 제시를 하면 여러분이 이와 관련된 주제가 아니라 관련된 문제를 만들어서 이제 올려주면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학교에서 문제를 풀듯이 다른 친구들의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5월의 키워드는 바로 소수, 집합, 부등식 이렇게 세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을 올릴 때 이제 적어도 2개 이상의 단어가 들어가게 혹은 관련된 개념이 들어가도록 이제 질문을 올려주고 이제 그러면 많은 단어를 포함할수록 3개 다 포함할수록 이제 우수 질문 확률이 높고 이제 여러 학생이 참여하고 이제 활발한 호응을 이끌어낸다면 더 이제 우수 질문으로 당첨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개념만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소수는 이제 여러분 0.154 이런 소수가 아니라 약수의 개수가 2개인 2, 3, 5, 7 이런 소수를 말하고 집합은 여러분이 언제 배우는지 선생님이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제 숫자 1, 2, 3을 다 모아놓은 이런 것도 자연수의 집합이라 할 수 있고요. 이런 개념과 마지막으로 부등식 이제 2는 3 이하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면 돼요. 예를 들어서 3 이하의 자연수 중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아무 문제도 없으면은 접근이 어려울까봐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을 만들면서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 이제 어떤 두 서로 다른 집합의 원소 개수를 비교해 보자. 이제 집합이란 단어에서부터 이제 생각을 해 보았고요. 이제 여기에 소수와 부등식을 어떻게 한번 문제에 녹여낼 수 있을까? 해서 이제 문제를 만들어 본 게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 이제 소수들의 집합, 근데 이 소수들의 집합 중에 숫자 크기가 n 이하인 소수들의 집합을 이런 식으로 n을 이용해서 정의를 해보면 이제 p10 같은 경우엔 그러면 10 이하인 소수들의 집합,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만든 문제니까 해답을 한번 말해볼게요. p10 같은 경우엔 2, 3, 5, 7 이 4개의 숫자들이 10 이하의 소수겠죠. 그래서 이제 한번 여러분이 P20, P30, 즉 20 이하의 소수, 30 이하의 소수도 구해보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3개의 단어 주제는 다 들어갔어요. 이제 P 정의하는 데서 소수를 썼고, 이제 P 자체가 집합으로 정의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원소들이 n 이하라는 이런 부등식의 개념을 사용을 했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되지만 여러분이 좀 더 약간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 보고 싶다, 다른 친구들이 고민을 하게 만들어 보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3번처럼 여러분이 더 구해보자. 그리고 이제 n이 커지면 이제 pn의 원소 개수가 어떻게 변하는가. 당연히 범위가 넓어지니까 커질 거예요. 커지지만 어느 정도로 커지는가. 예를 들어 2배로 n이 커지면 pn의 원소 개수도 2배로 증가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면 되고요.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이번 5월이 시작했으니까 저희 질문 다락방에 올라갈 텐데 여기에 선생님의 이 멘토 선생님의 질문에 또 여러분이 답변을 해주면 됩니다. 1, 2, 3번 문제가 있는데 선생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 문제도 만들어 보았어요. 이미 개념을 다 사용해 보았지만 혹시 더 만들면 당첨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여러분이 생각을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 보면 다른 집합을 또 정의해 보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수의 개수가 2개인 게 소수였죠. 그래서 이번에는 약수의 개수가 2개가 아니라 m개, 뭐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이런 집합을 정의해 보고
앞에서 했던 과정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원소의 개수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약수의 개수가 3개인 수가 약수인 개수가 2개인 수보다 많지 않을까? 약수의 개수가 5개인 수들이 약수의 개수가 2개인 수보다 많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들이 생길 수 있어요. 선생님은 선생님도 확실히 계산을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문제만 만들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 궁금증으로부터 출발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6번까지 한번 생각해 본 친구들은 이제 7번 문제, 마지막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약수의 개수가 이제 2개, 3개 혹은 4개 이런 식으로 정해진 집합의 원소 개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생각해 봤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갈 질문이 이제 약수의 개수가 3개인 집합과 약수인 개수가 5개인 집합이 있을 때 어떤 집합의 원소 개수가 더 많을까? 이 관계가 약수의 개수랑 뭔가 일관되게 바뀌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7번까지 질문을 해본다면 되게 재밌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네, 그래서 이렇게 과학과 수학 5월 프리뷰 영상을 한번 진행해 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지난달과는 조금 형식에서 많은 변화가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좀 혼란을 겪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수학 같은 경우에 너무 어려워서 지금 친구들이 영상을 다 끄지 않았을까 약간 네.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선생님은 여러분이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기 위해서 문제를 많이 만들었지만,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1번 문제에서까지만 만들어도 돼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 제시해도 되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제시하는 거는 여러분이 좀 더 많은 친구들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장려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활발한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과학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주제와 관련된 질문이라면 수학이나 과학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인문학적인 질문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5월 달에도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수학 멘토 과학 멘토였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